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무역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에 일어난 여러 경제 변화 중에서 특히 공업화 전략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공업화 전략의 변화는 그 이후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전환해서 다룰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1950년대의 수입대책 공업화입니다. 여기에서는 1950년대 수입대책 공업화 전략이 추진된 이후, 재원, 수입대책 공업화의 전개 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1958년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수립된 배경, 이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개발 전략 및 공업화 전략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제1차 경제개발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등장이 갖는 의의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 과정, 이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개발 전략 및 공업화 전략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전환입니다. 여기에서는 제1차 경제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것이 어떻게 공업화 전략의 전환으로 연결되는지 등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45년 8월 16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표출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 해방은 하루 전날인 8월 15일에 공표되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확신하기까지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 해방은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에서는 모든 것이 양면성을 가집니다. 해방이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기에 형성된 정치-사회 구조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본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재생산 구조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방 직후 농업, 수산업, 광업은 물론 공업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식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경축식이 개최된 장소는 서울의 중앙청이었습니다. 중앙청은 식민지기에도 한반도 전역을 통치한 행정의 중심지여서 이상할 것은 없지만 이때에는 38선 이북의 북한을 제외한 그 이남인 남한을 통치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기념식이라는 점에서 식민지기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단정부의 수립은 해방 직후 미군과 소련군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통치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단일정부, 즉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미 군정과 소 군정은 물론 한국인들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이념의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립된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그 열정을 국민경제의 재건과 부흥에 집중할 수 없었고 군사와 안보 그리고 정치사회 안정을 위해 부족한 국내 자원을 분산시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경제적으로 높은 보안관계를 갖고 있었던 남북한 국가의 경제 교류가 완전히 중단되자 한국 경제는 정체 상태에서 쉽게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시가지의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제대로 된 건물이 없을 정도로 전쟁의 피해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의 피해는 서울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전선이 남하하고 북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전 국토가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직후에 공보처가 발표한 전쟁 피해액은 총 4,153억 환으로 1953년 국민 총생산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물론 공보처가 조사한 피해액은 건물이나 시설의 파괴만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 전쟁 피해액을 과소평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피해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 주택, 학교, 금융기관 등의 파괴가 가장 커서 전체의 61%를 차지하였고, 다음에는 산업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파괴가 전체의 22%를 차지하였습니다. 전쟁의 피해를 제조업에 한정해서 보면 인쇄공업은 75%가 파괴되었고, 섬유공업은 66%, 식료품 공업은 30%가 파괴되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발달한 공업에서 피해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 전체로 볼 때는 전쟁 전에 비해 50%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45년 8월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지만 한국 경제는 해방에 따른 재생산 구조의 붕괴, 남북 분단, 한국 전쟁의 파괴 등의 영향을 받아 국내 생산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메디슨이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1943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566달러였는데 1946년에는 686달러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조금씩 회복되어 1949년에는 819달러였는데 한국 전쟁으로 1951년 1인당 소득이 다시 787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수요는 두 가지 요인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1944년 5월에 남한 인구수는 1657만 명이었는데 1946년 8월에는 1937만 명으로 2년 동안에 무려 280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인구 증가 추세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1949년 5월의 인구는 2017만 명이었습니다. 이 시기 인구 증가는 자연 증가보다 재외 국민의 귀환이나 북한 지역 주민의 남하 등과 같은 사회적 이동의 영향이 컸습니다. 다른 하나는 통화량이 급격히 팽창된 것입니다. 통화량이 팽창된 직접적 원인은 재정 적자였는데 그 세부 항목은 시기마다 달랐습니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 세입 기반이 취약했던 미 군정기에는 치안 및 행정, 미공 및 공업 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한국 전쟁 동안에는 전쟁 경비 조달이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국내 생산이 국내 수요를 크게 하회하는 경제를 과소생산 경제라고 부릅니다. 1950년대 초기의 한국 경제는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수요에 미달하는 과소생산 경제였습니다. 이런 과소생산 경제에서는 국내 수요를 국내 생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전쟁 직후의 한국 정부는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1950년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것을 추진할 재원이었습니다. 파괴된 시설을 복구 재건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원료 등을 국내에서 생산 가능하다면 국내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한국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담은 경제 계획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한국 경제에서는 경제 재건과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등을
국내에서 거의 조달할 수 없어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의 재원으로 외국 원조에 의존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의 방향은 원조 제공국인 미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원조 물자를 도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것은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의 방향과 밀접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표는 한국 전쟁 직후 경제 부흥 원조로서 공급된 ICA 원조를 사업 성격별, 물자별로 도입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후에 제공된 원조는 사회 간접 자본의 재건이나 제조업 공장의 건설과 같이 계획에 근거하여 도입되는 계획 원조가 전체 원조의 28%를 차지하였고,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도입되는 비계획 원조가 7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 안정을 원했던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는데,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원조 물자가 도입되었습니다. 하나는 식량이었습니다. 이것은 군량 및 비축과 일반 국민의 식량 수요에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비계획 원조의 2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철강 제품, 목재 등으로 구성된 판매용 투자재였습니다. 이것은 민간 기업의 긴급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계획 원조의 1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 및 반제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원면, 소맥, 펄프, 생고무, 인견사, 소모사, 원당 등이 포함되었는데 비계획 원조의 49%를 차지하였습니다. 1950년대에 섬유공업, 식료품 공업 등을 포함한 경공업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것은 원조를 통해 도입된 물자가 이들 산업의 재건 및 성장에 필요한 원료 및 반제품 중심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1950년대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이 추진된 배경과 재원, 그리고 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1950년대 후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